모두가 당연한 승리를 점쳤던 그날, 프로비던스 파크를 감싼 것은 축제의 환호가 아닌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LAFC의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팬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오늘 이 경기장에 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축구의 모든 순간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축구TV 24시입니다. 오늘은 승점 자판기라 불리던 꼴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가져온 처절한 나비 효과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리그 1위를 질주하던 압도적인 제왕 LAFC와 리그 꼴찌를 전전하며 패배를 밥 먹듯이 하던 최약체 포틀랜드 팀버스의 맞대결은 기록만 놓고 보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잔인한 학살극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LA 팬들의 가슴속에는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원정길 비행기 탑승 명단. 그 어디에도 우리들의 영웅 손흥민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전술의 핵심인 손흥민의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로 만 31세를 맞이한 노장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포함해 한 달에만 무려 8경기를 치러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손흥민은 단 한 경기도 쉬지 못하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국가대표 경기를 소화하며 체력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챔피언스컵 8강전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며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쏟아붓는 모습을 본 팬들은 그의 부상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결국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팀의 보물인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포틀랜드 원정에서 아예 명단 제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한 명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평소 손흥민이 전방에서 보여주던 그 엄청난 존재감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은 자석에 끌리듯 하지만 오늘 경기장 위에는 그런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대신 투입된 유망주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잔디 위에서 볼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평소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던 날카로운 킬패스와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가 사라지자 LA의 공격진은 그저 갈 길 잃은 어린 양들처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열린 프로비던스 파크.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패스미스를 남발했습니다. 수비수들의 미세한 발동작 하나하나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고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뺏기며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헌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방패이자 창이 사라진 LAFC는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로봇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반 4분 포틀랜드의 윙어 크리스토퍼 벨데가 올린 크로스는 비록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LA 수비진을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평소라면 손흥민이 앞에서 수비를 끌어주며 상대의 공격 템포를 늦췄겠지만 오늘은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볼 점유율은 포틀랜드가 6대4로 앞서 나갔고 LA의 강력했던 공격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포틀랜드의 수비수들은 마음 놓고 공격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터진 롱볼 패스만이 유일한 공격 노트였지만 이마저도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마무리 짓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LAFC의 벤치에 앉아있는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미간은 점점 깊게 파여갔습니다. 그는 평소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전술가이지만 오늘은 팀의 전력이 약화된 것을 인정하고 다이렉트한 롱볼 위주의 경기를 주문했습니다.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을 때만 해도 희망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어진 공격 작업은 매번 깻잎 한 장 차이로 빗나가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드니 부앙가가 수비진을 허물며 시도한 회심의 슈팅조차 골문을 외면하자 경기장에는 손흥민의 빈자리가 주는 거대한 공허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전반 32분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한 골 설상가상으로 주전 골키퍼 토마스 아살이 부상으로 쓰러지며 서드 키퍼인 카브라 카터가 급하게 투입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수비진은 포틀랜드의 크리스토퍼 벨데에게 너무나 쉽게 공간을 내주었고 그의 단독 드리블에 이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은 LA의 골망을 가차없이 흔들었습니다. 리그 최약체 팀을 상대로 내준 이번 시즌 첫 실점. 그 순간 카메라에 잡힌 LA 선수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들의 캡틴 손흥민을 향한
전반전을 0대1로 뒤진 채 마무리한 LAFC의 라커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그 선두라는 자부심이 꼴찌팀에게 짓밟힌 상황에서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티모시 틸만 선수를 투입하며 중원에 무게감을 더하고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LA의 원더키드라 불리는 2008년생 유망주 주드 테리 선수였습니다. 후반 3분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은 주드 테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진의 거친 압박 속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고 공과 발이 하나가 된 듯한 정교한 터치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 발등에 얹힌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상대 골만 구석에 꽂히는 순간 모든 관중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천번을 봐왔던 우리들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 슈팅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스승 아래 자라난 어린 재능이 팀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사부의 가릅심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동점골이 터지자 경기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기세를 잡은 LAFC는 에디 세구라와 라이언 포티어스 등 아껴두었던 하지만 축구의 신은 오늘 LA에게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오며 경기 주도권은 가져왔지만 손흥민이 있을 때 보여주던 그 유기적인 연계와 결정적인 한 방이 끝내 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집중하던 후반 막판, 포틀랜드의 날카로운 역습 한 번에 수비진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포틀랜드의 마지막 공격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은 LA 수비진은 허무하게 뒷공간을 내주었고 이는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리그 최강이라 자부하던 팀이 리그 꼴찌에게 무너지는 그 찰나의 순간 경기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LA 선수들은 잔디 위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2 LAFC의 충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경기에 얼마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게 해준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토트넘도 손흥민이 빠졌을 때 팀의 공격력이 반토막 나는 현상을 목격했지만 지금 LAFC에서의 손흥민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의 전술을 무력화하며 화려한 외관만 남은 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한 우리들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곧 펼쳐질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다시 한번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처럼 오늘의 이 아픈 패배가 손흥민 선수와 LAFC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구TV24시는 언제나 손흥민 선수의 빛나는 활약을 응원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았던 전반 초반이 지나고 시계바늘이 10분을 넘어서자 경기장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로 선수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필드 위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포틀랜드의 수비진들이 오늘만큼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도 된 듯 라인을 높게 올리고 LAFC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전술적 억제기가 사라진 순간 상대팀에게는 공포가 아닌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무실점 기록을 지탱해주던 철벽 같은 조직력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유망주들은 압박의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으며 이는 곧 치명적인 패스미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전반 30분경 설상가상의 악재가 LAFC를 덮쳤습니다. 팀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던 주전 수비진과 골키퍼 토마스 아살 사이에 소통의 부재가 발생했고 승리를 향한 집념으로 가득 차야 할 경기장에는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경기를 소화할 수 없다는 신호가 벤치로 전달되었고 급하게 몸을 풀던 서드키퍼 카브라 카터가 장갑을 끼고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교체는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불과 2분 뒤인 전반 32분, 포틀랜드의 크리스토퍼 벨데는 이 혼란을 카터 키퍼가 손을 뻗기도 전에 골망 구석을 꿰뚫는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첫 실점의 순간, LAFC의 무실점 신화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중계석까지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라커룸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전술판을 두드리며 열변을 토했지만 선수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팀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 두재가 주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 감독은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2008년생, 팀 내에서 가장 어린 원더키드로 불리는 주드 테리를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어린 선수가 이 거친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되고 불과 3분이 지났을 무렵 프로던스 파크의 모든 관중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매끄러운 턴으로 수비수 2명을 가볍게 제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동작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 흔히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 반대편 포스트를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발등을 떠난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포틀랜드 골키퍼의 손끝을 지나 골망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 제자가 스승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였습니다. 주드 테리는 골을 넣은 뒤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찰칵 세리모니를 선보이며 벤치에 있는 동료들과 팬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비록 캡틴은 오늘 이곳에 없지만 그의 정신과 기술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무너졌던 LAFC의 자부심이 다시 한번 일어섰고 최하위 팀의 반란과 명문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얽힌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90분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드 테리의 동점골이 터진 순간 프로비던스 파크의 공기는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생명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열기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빈자리를 자신의 우상 침체되어 있던 LAFC 선수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르크 도스산토스 감독은 이 기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전술판을 두드리며 에디 세구라와 라이언 포티어스 같은 주전급 수비 자원들을 투입하며 뒷문을 단단히 걸어잠그는 동시에 더욱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역전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의 눈에는 역전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LAFC는 포틀랜드를 그들의 페널티 박스 안에 가두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상대 수비수 2-3명을 달고 뛰며 동료들에게 슈팅 공간을 만들어 주었겠지만 오늘 경기장 위에는 그런 이타적인 파괴력을 보여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연계 플레이는 정교함이 2% 부족했고 문전 앞에서의 침착함은 손흥민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회 뒤에 위기가 온다는 축구계의 오랜 격언은 결국 가장 잔인한 순간에 실현되었습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이 모두 흐르고 추가 시간마저 끝을 향해 가던 마지막 1분. 승리를 위해 라인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던 LAFC의 뒷공간이 단 한 번의 롱패스에 허무하게 뚫리고 말았습니다. 포틀랜드의 날카로운 역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의 습격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한 포틀랜드의 공격수는 침착하게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2. 리그 1위 팀이 꼴찌팀에게 무너지는 대이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LAFC 선수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잔디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것 이상의 뼈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없는 LAFC의 민낯을 전 세계에 노출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그동안 LAFC의 고공행진이 탄탄한 조직력 덕분이라고 분석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 이 팀의 모든 전술적 루트와 심리적 안정감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이 부상이나 국가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팀 전체의 화력이 급감하던 현상이 이제는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무언의 확신을 주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수비진은 흔들렸고 날카로운 창이 사라지자 공격진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의 깊게 파인 미간은 손흥민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감독의 고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8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33세 노장 손흥민에게 이번 휴식은 부상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팀은 패배했지만 이 고통스러운 예방주사는 다가올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컨디션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뼈아픈 교훈은 LAFC가 특정 선수에 대해 팀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축구화를 조여매고 피치 위에 설 캡틴 손흥민이 이 처참한 패배의 기억을 지워버릴 화끈한 골 세리머니와 함께 돌아올 것임을 말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축구TV 24시는 항상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독보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처럼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위기 상황에서 LAFC가 이 극심한 손흥민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전술이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